혹시 세상의 모든 소리나 빛, 감정들이 한꺼번에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벅차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느낌, 흔하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성격 특성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마 지금 내 얘긴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간단한 체크리스트 한번 볼까요? 혹시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유난히 나랑 비슷하다 싶으면 여러분은 매우 예민한 사람, 즉 HSP, Highly Sensitive Person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냥 성격이 좀 까다롭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하나의 뚜렷한 특성이에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좀 예민한가 봐 하고 느꼈던 그 감각에 이제 과학적인 이름을 붙여줄 시간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높은 민감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바로 감각 처리 민감성, 줄여서 SPS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특성이에요. 이게 무슨 병이라거나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상을 남들보다 조금 더, 고화질로 받아들이는 뇌의 방식.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흔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전체 인구의 15에서 20%가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와, 5명 중에 1명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특별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다양성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높은 민감성이라는 게 딱 양날의 검은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들이 못 보는 디테일을 보고 직관력이 뛰어나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엄청난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외부 자극을 너무 깊게 처리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압도당하고 또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 높은 민감성과 불안감 사이에 꽤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민감성과 그로 인한 불안의 고리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요. 다행히도 과학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구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그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네 하고 그냥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판단도 덧붙이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수용이에요. 이건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 그래, 지금 불안하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그 감정이 잠시 머물다 가도록 기꺼이 허락해주는 태도입니다. 이게 연구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연구자들이 이 마음 챙김과 수용이라는 두 도구를 가지고 높은 민감성과 불안의 관계를 분석했더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던진 질문은 아주 명확했어요. 과연 마음 챙김과 수용이 민감한 사람이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이 자동적인 연결고리를 좀 느슨하게 만들거나 어쩌면 아예 끊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로축이 민감성, 세로축이 불안 수준인데요. 저기 위쪽에 있는 실선은 마음 챙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민감성이 높아질수록 불안도 가파르게 치솟죠. 근데 아래쪽 점선을 보세요. 마음 챙김을 잘하는 사람들은 민감성이 높아져도 불안 수준이 훨씬 덜 올라가요.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와,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수용 수준에 따른 그래프인데요. 아래쪽 점선을 보세요. 거의 수평선에 가깝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민감성이 높든 낮든 불안 수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약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싹둑 끊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연구자들도 바로 이 지점을 강조했어요. 그저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마음 챙김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 감정을 좋으니 나쁘니 판단하지 않고 기꺼이 경험해주는 것, 즉 수용하는 태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유익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과학적 발견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겠죠. 이 수용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민감성을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나만의 강점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불안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걸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감정의 늪에 더 깊이 빠지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그 감정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도 소개된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연습법이 있어요. 시냇물 위에 나뭇잎이라는 기법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잔한 시냇가에 내가 앉아 있고 나뭇잎들이 둥둥 떠내려 갑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하나씩 그 나뭇잎 위에 살포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 나뭇잎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거죠. 이 생각은 나쁜 거야 하고 붙잡지도 않고 왜 이런 감정이 들지 하고 분석하지도 않고요. 이게 바로 수용을 훈련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높은 민감성은 5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특성이라는 것. 둘째, 이게 과도한 자극 처리 때문에 불안과 연결되기 쉽다는 것. 셋째, 하지만 수용이라는 기술을 통해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연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민감성이 세상을 남들보다 몇 배 더 깊고 풍부하게 느끼게 해주는 센서이고 수용이 그 센서가 과열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둘의 조합이야말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숨겨진 초능력일지도 모릅니다.